기본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특수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물건은 첫 번째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꼭 양지를 하시고, 그리고 낙찰된다 하더라도 먼저 그 법원 기록을 열람한 이후에 나의 판단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나의 판단이 틀렸다면 경매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으니 꼭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수물건의 종류를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유치권,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가등기, 그리고 공유지분, 법정지상권, 맹지, 분묘. 여기 유치권, 임차인, 가등기인 경우에는 이게 그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가 허위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도 가짜다. 선순위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실질은 뭐 담보 가등기이다. 요런 것들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집은 법정지상권은 어찌 보면 하자 있는 물건이라서 이 하자 있는 물건을 온전한 물건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맹지와 분묘는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맹지와 분묘가 있음으로 해서 건축이 제한된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 제한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형태인데 민법에는 뭐 공유, 합유, 총유라는 제도가 있는데 경매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유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공유 지분이 싼 이유는, 싸게 낙찰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공유 지분은 하자가 있어서 이 하자 있는 것을 온전하게 만들려면 그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싸게 받아서 아주 온전한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면 정상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분은 일단 지분의 특수성이 있는데 아,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낙찰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자가 내가 저 가격에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낙찰자는 뺏기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자들 간에는 보통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에 의해서 공유 지분으로 나눠 가진 경우들은 아무래도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3자가 그 공유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그 형제 자매 중에 1인이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준비 서류는 어, 자신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당일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당일 공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일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신분증, 그리고 입찰 보증금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고 당해 사건이 진행될 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라고 꼭 집행관 앞에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입찰 전에 서면으로 우선 매수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분권자가 여러 명이 만약에 우선 매수 청구를 하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유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낙찰된 이후에 공유자가 내가 경매를 취하하려고 어, 하는 경우에 그냥 취하에 대해서 동의서를 써주고 그 동의서를 써준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뭐 가장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방식이고 낙찰된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들과의 어떤 지분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분권자들과 합의나 소송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내가 2분의 1, 낙찰자가 2분의 1, 기존의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하면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이렇게 잘라서 서로 나누어 가지자. 그 현물을 분할하자. 는 형식으로 할 수 있겠죠. 현물로 분할하자. 근데 이건 아무래도 입지가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뭐 향이 어디가 좋다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합의가 안 된다면 가격으로 나눠 가지자. 그러니까 내 거를 당신이 사라. 아니면 당신 걸 나에게 팔아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 거는 비싸게 팔고 싶고 남의 것은 싸게 사고 싶은 심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그냥 통으로 팔아서 그 판 대금을 서로 나눠 가지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뭐 합의로도 할 수 있지만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하게 되겠고 그 소송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분을 낙찰받아서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된 대금을 가지고 그 대금에 해당되는 대금의 지분 비율만큼 자기가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몇 가지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볼 텐데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여기 보면 지금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상속에 의해서 3분의 1씩 갖고 있었고 그 3분의 1이 이제 경매에 나왔던 것이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 상속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너무 많으면 낙찰받고 난 이후에 아까 전에 이렇게 말했던 이런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권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입찰을 좀 피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지분권자가 입찰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도 부채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를 보면 그것도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속초에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고 면적이 176평입니다. 176평이 2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을 한번 정리한 걸 보면 과거에 여기 과거에 지분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3분의 1이 18분의 6이니까 3분의 1이죠. 과거에. 그래서 그 과거 사건을 돌아가 보면 여기 58평입니다. 아까는 176평이었는데 58평이 지분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이때 낙찰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온전한 물건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전체가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물건을 이제 지분으로 낙찰받은 경우에 수익률이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분을 낙찰받고 아까 말했던 공유물 분할 소송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거쳐서 배당을 받기까지가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배당금을 받은 금액을 보니까 낙찰가가 21억 8천이니까 거기에 내가 3분의 1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7억 2천을 받아갑니다. 7억 2천. 근데 이제 수익률을 따져보면 2년이나 걸렸는데 최초의 지분을 낙찰받을 때 금액이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6억 2천만 원을 낙찰받아서 2년이 지나서 지금 요 이제 아까 전에 배당이 7억 2천이었으니까 수익이 1억 정도 됩니다. 1억. 그러면 요거를 1억 정도가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2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 8.7%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괜찮은 수익률인지는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수익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물건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건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물건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분만 경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33평이고 요게 지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33평이고 건물에 부담이 있지만 33평인데 낙찰은 11억에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찰도 안 되고 1차에 바로 받아갔습니다. 이 물건은 누가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했던 물건이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잔금도 다 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상 수익이 상당하다고 말을 했었던 건입니다. 요 건은 지금 여기 유념하셔야 될 것이 건물이 전부고 토지는 지분입니다. 건물은 전부고 토지는 지분. 아까는 이제 개포동은 건물은 아예 빠져버린 거고 이거는 건물도 받고 근데 토지는 받는데 토지는 지분입니다. 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내용은 토지는 여기 지분이고 2분의 1 그죠?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보면 창동 519-6 내 제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권 제시 목록은 토지의 공유 지분과 구분 소유 건물로 본권 토지지상에 한 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은 제1호와 제2호로 구분 소유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토지가 있으면 요렇게 실질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구분을 하지 않고 지분으로만 그냥 나눠 가지고 있고 건물은 내가 요 반만 반 위에 가지고 있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법률적 용어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관계.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유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은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공장 여기 보면 건물 전부고 토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토지는 지분, 건물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 지금 위치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똑같죠? 아까 전에 토지는 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건물은 반을 쪼개서 여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은 반을 쓰고 있고 토지는 분할하지 않고 그냥 지분 형태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지분은 일단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아셔야 되고 공유 지분을 입찰할 때에는 지분이 입찰이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그 합의가 서둘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법적인 절차가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2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어떤 수익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